안녕하세요. 필룩스가 갑자기 또 내려서 힘들게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필룩스에 대한 부분에 지금 뭐 30% 그다음에 얼마 정도에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여기? 9,050원이요. 9,050원이요. 9,050원 갖고 계신 거 보면은 주가가 한 단계 내린 다음에 횡보할 때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렸는데요. 그 이전에 주가가 내릴 때에도요, 실질적으로 그 투자자들 중에서는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신용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그거 한번 제가 그 짚어드릴게요. 필룩스는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잘 갔어요. 재료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급등을 했었고 급등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세력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저도 필룩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240 라인에서 깨지는 부분이 나왔었던 그런 자리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240 라인이라는 부분에 241선은 1년선이에요. 240 라인을 기준점으로 잡고 240 라인 아래에 있으면 건들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이 부분이니까 아마 요 가격대역 섰을 때 매수를 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추가적으로 더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특히 요게 그 필룩스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세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세력적인 부분을 추적을 하려면 제가 까만색 선을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라인이요. 그 신용이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찾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 재료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용이 무너지는 순간에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 신용이 무너지는 순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깨졌고 깨지는 부분에서 주가는 좀 더 내려왔거든요. 결국은 신용 부분이 문제였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6,960원이기 때문에 9,050원의 3부분하고의 가격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요. 저 같으면은 일단은 팔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 가격에서도 팔아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뭐냐면 네. 반전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구간이 너무 적어요.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올라오는 부분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필룩스가 이렇게 많이 내렸지만요. 한국 지수 많이 올랐나요? 아니에요. 많이 그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더 올라와야 되는 기업들이 못 올라오고 있는 여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기업으로 교체를 해놓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도를 하면 매도한 금액을 필룩스에 대한 매도 금액을 써놓으세요. 써놓고 눈 딱 찔끔 감고 써놓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량주 그리고 뭐 자산 의존이 높고 매출액이 높은 이 기업에 추정을 해서 그 종목을 매수를 하고 매수한 이후에 이쪽에서 수익 내고 다시 한번 필룩스를 보세요. 그러면 아마 매도한 가격 부근이거나 만약에 올라왔다 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낸 부분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갖고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일단은 주식시장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을 바란다면 손실에 대한 부분에 감내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일단은 잘라낼 때에는 진짜 단칼에 잘라내보고 그다음에 진짜 이 부분이 다시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사면 되거든요. 네. 저는 매도를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의 수급적인 부분에 꼬여있는 부분이 너무 격하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뭐 화요일 날이 장 시작일 텐데 조금이라도 반등해주면 매도하십시오. 종목 교체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의 매도도 지속되고 있고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또 상담 한 통화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LB세미콘이요. LB세미콘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8,600원에 20%요. 8,600
건의 20% 맞으신가요? 네네. 네네. 엘비세미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가요? 방탄소년단에 한번 갈 것 같아가지고 네. 어제 매수했거든요. BTS 모멘텀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시청자님 뭐 생각해 두신 목표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한 9,5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서요. 네.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실적도 좋다고 해서 매수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방탄소년단 모멘텀 안고 어떻게 9,5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어제 사셨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네요. 네, 어머님 그 아직 전화가 연결돼 있네요. 일단은 잘 사셨어요. 특히 네. 저는요, 이슈나 테마 아니면은 그 이슈적인 부분에 의해서 급등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 저도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갖고 있는데요. 실제 네. 잘 찝어주신 게 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맞죠, 그죠? 네. 그죠?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에요. 실제 네. 반도체 업황이나 반도체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게 안 좋은 부분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실제 현재 상황에서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또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내렸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스 대역의 밴드 대역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거는요. 반도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의 출시에 대한 지연, 연기 이런 부분이 좀 연결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이 4월 28일인가 29일이 아마 1년 되는 날일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매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었잖아요. 그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사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을 샀을 텐데. 그래서 1년 동안 보니까 안 좋다라고 해서 그때에 또 악재적인 이슈가 나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주가에 대한 부분 내렸다가 지금은 반등을 해주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때문에 내린 건 아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아직 안 올라오는 거는 맞는데요. 추가적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투자에 대한 부분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LB세미콘은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전에 그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고 움직인 부분에서 주가는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조정받는 그 구간에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이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LB세미콘은 현재의 가격 8,490원이 그렇게 비싸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어머님 말씀대로 10,000원이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0,000원에 한번 팔아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이 고점 라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 그 차트에서 보면은 고점 라인, 이게 매물배역 차트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고점 라인, 요 부분에 있는데 요 고점 라인을 얼마만큼의 빠르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 10,000원까지는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10,000원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실제 끌고 가는 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기관들의 이 파란색 선이 기관을 얘기하거든요. 네.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40 라인의 위에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가격에 대한 형성이기 때문에요. 홀딩에 가시고요. 10,000원 이상에서 꼭 팔기를 기원해 드릴게요.